이 텍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교수님은 그 카오스트의 박신규 교수님이십니다. 박신규 교수님은 사실 우리 학교 석사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셔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칼리지 팝에서 박사학위를 2015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마치신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에서도 포닥을 하시고 MIT에서 3년간 포닥을 하신 다음에 프린스턴에 가셔서 거기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카우스트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킹 압둘라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죠.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직접 뵀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아무튼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이택탁으로 오늘 박승희 교수님께서는 Passivity, Stability and Learning in Large Population Games라는 제목으로 5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 뒤에는 저희와 함께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교수님 그러면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호 교수님이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에 이제 관한 제 연구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에 대한 이제 비행 지식이 조금 필요하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 제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는 부분은 이 비선형 시스템에서 개발된 테크닉들을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하는 연구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 로보틱스 쪽에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많은 이 의사결정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에이전트들이 이제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데, 이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게임 이론에서 도입하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보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청소 로봇, 원리 로봇이라고 하죠. 이제 다수의 원리 로봇이 주어진 환경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제 쓰레기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 문제로 이제 공론화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수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이제 카오스트에서 학생들과 하고 있는 연구 과제인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에 이제 산호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산호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호 관찰을 하는 게 이제 그 사우디 정부에서 뭔가를 이룩하고 싶어 하는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 보호 관찰을 위해서 이제 기존에는 다이버들이 물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제 그에 요구되는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이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토노머스한 로봇을 이용하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대의 수정 로봇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제한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다수의 수정 로봇을 운영하는가, 이러한 응용 분야도 이제 멀티 에이전트 그 디시전 메이킹의 한 개의 예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로보틱스 분야를 떠나서 이제 교통과 관련된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로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드라이브들을 이제 분산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에도 이제 오늘 발표하는 내용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 약간 벗어나서 유행병학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백신을 맞자,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퍼지는 것을 막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이제 만들 때 이제 게임 이론이 적용도 되고,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이제 멀티 에이전트 디시전 메이킹으로 이제 포뮬레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이제 게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반복적인 전략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게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이 의사결정 문제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에이전트가 한 개의 전략을 선택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전략을 이제 변경하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변경하는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게임으로 정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전략을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페이오프라고 하는데, 이 페이오프를 선택하는 게 이제 게임에 주어진 이제 모델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에이전트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페이오프들을 보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게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게임 구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는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에이전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떠한 모델을 이용해야지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비선형 시스템에서 고안된 테크닉들을 사용할 건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있는 모델하고 밑에 있는 모델이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피드백 모델이 이제 비선형 시스템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시스템을 한 개의 비선형 시스템, 밑에 있는 시스템을 다른 비선형 시스템으로 보고 이거의 인터 커넥션이 스테이블한가 안 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테크닉들을 아, 그 비전형 시스템 티어리에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의사결정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가, 또는 이 설계된 의사결정 모델이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는가, 이제 이 두 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을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할 건데,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어떠한 것이 이제 게임 이론에서 도입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아마 게임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내시 균형점이라고 하죠. 내시 균형점이 아마 아주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제 용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이게 내시 균형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존 내시가 이제 고안한 그런 용어입니다. 이 내시 균형점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존 내시가 사람들의 이제 전략적인 상호 관계를 보고, 이 전략적인 상호 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전략을 선택하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안한 용어인데, 내시 균형점을 이제 나중에 생물학을 전공하는 존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분이 그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내시 균형점을 바탕으로 이제 진화 게임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창조했는데, 이 진화 게임 이론에서 사용하는 그 수식들이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건데, 그 수식들이 비선형 시스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미분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한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비선형 시스템에서 개발한 리아프노프 안정성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제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린 이제 수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스테빌리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이 에볼루션의 게임 아,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스테빌리티를 언급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 균형점하고 이제 진화 게임 모델 외에도 이제 현재 이제 게임 이론 연구 단체에서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임 종류 중에서 이제 파퓰레이션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널 게임이라는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대 쪽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민필드 게임이라고 이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제 오늘 발표는 이제 퍼블리싱 게임과 관련된데 이제 다른 게임이 어떤 건지 이제 간략하게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이널 게임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이제 전략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다른 에이전트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동영상처럼 한 개의 로봇이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한테 다가오는 로봇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전략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파퓰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전략이 의사결정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다수의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분포로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로봇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동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제 물체들을 이제 습득하는 이런 응용 분야에서는 개개인의 로봇이 어디 있기보다는 이 다수의 로봇들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진 환경에 분포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파퓰레이션 게임을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테크니컬하게 이제 비선형 시스템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스테빌리티를 이제 도출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응용 분야를 돌아와서 이제 멀티 로봇 시스템을 이제 이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은 먼저 게임 이론 중에서 이제 파퓰레이션 게임이 어떤 건지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그 비선형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동성 기반의 이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게임과 이제 그 어널리시스 메소드를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우스 학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하고 이제 캠퍼스 자체가 이제 홍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캠퍼스 자체는 이제 엄청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이나 이제 연구 쪽에서는 기초 분야 사이언스하고 이제 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된 이제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쪽으로 이제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다른 나라의 학교와는 달리 이제 카우스 자체에서 교수들이 이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연구 펀딩과 이제 기초 연구에서 개발한 이제 연구 결과물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그 과정을 도와주는 연구 펀딩을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사우디 정부 안에서 사우디 이제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이 연구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학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로보틱스 제어 시스템 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테마로 이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 문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죠.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과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이론적인 부분이 이 로보틱스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활용돼서 이제 로봇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응용 분야로 이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토노머스하게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로보틱스가 우리 인간 사회에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그런 방향으로 이론적인 연구도 하고 이제 실험도 하는 이제 그런 연구 과제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과제를 소개시켜드리면 아무래도 캠퍼스가 그 홍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중 로봇 연구에 이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이제 들이고 있는데 이제 홍해 같은 경우에 이 홍해에 자라고 있는 산호가 이제 그 홍해의 그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해양 자원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 이제 해양 자원을 이제 보호 관찰하는
하자는 측면 안에서 이제 오토노머스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으로 그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이 해양 자원들이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제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개의 프로젝트고, 그 다음 프로젝트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게임 이론과 약간 거리가 멀긴 한데, 로봇 매니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부품들을 조립을 하고 자동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 자동화 같은 응용 분야에도 이용이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산호에 관련된 이제 해양 생물학 관련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우디에서 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이렇게 로보틱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본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게임 이론을 이제 제가 풀려는 문제에 적용할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개의 수학적인 변수하고 수식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밑에 있는 참고 문헌을 보시면 아마 아, 상세한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정하는 거는 이 멀티 에이전트 디시전 메이킹의 에이전트들한테 N개의 전략이 주어지고, 이제 각 에이전트들은 한 개의 전략을 선택을 해서 다른 에이전트들과 이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변수 X, 통상적으로 population state라고 부르는데, population state 벡터를 이용해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선택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i번째 요소, X의 i번째 요소 Xi가 정의되기를 이제 총 에이전트 수분의 전략 i를 선택하는 에이전트를 이제 표현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제 컨디션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면, 컨디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주어진 시작점에서 정해진 도착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방향이 이제 세 개의 이제 노선을 따라서 도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노선 같은 경우에는 O에서 출발해서 A를 통해서 D로 가는 노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 같은 경우에는 O를 출발해서 B를 통해서 D로 가는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정의할 수 있고, 세 번째 전략은 노선 O, A, B, D를 통해서 이제 도착점에 갈 수 있는 노선을 택하는 것을 세 번째 전략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population state를 그 값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로 표현된 이 문제에서 각 엣지에 얼마나 많은 그 운전자들이 각 엣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교통량을 이제 그 population state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의 이제 전략 선택 의사 결정에 관해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전략을 선택할 때 전략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그 게임에 의해서 결정된 이제 페이오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 변수 P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게임이 설정하는 이제 페이오프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i번째 요소 PI는 정의되기를 에이전트들 중에서 i번째 전략을 선택하는 에이전트들이 받는 이제 페이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게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오프 함수라는 게 주어지고, 이제 페이오프 함수에 의해서 이제 페이오프 벡터의 값이 결정되는데, 이제 페이오프 함수를 이제 갖게 페이오프 함수가 게임 모델에서 정의되게 되면 이제 내시 균형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 균형점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어, 그 에이전트 중에서 i번째 그 전략을 선택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 에이전트는 이제 주어진 전략 그 페이오프 중에서 최대의 페이오프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시 균형점이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에이전트들의 의사결정이 4시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에이전트들이 이 정의에 따라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최대의 페이오프를 받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4시 균형점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컨디션 게임에서의 이제 페이오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오프 함수를 정의하는 이유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특정한 노선에 이제 많이 집중될수록 페이오프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페이오프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페이오프 함수가 정의되면 아래와 같이 내시 균형점이 내시 균형점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시 균형점이 나타내는 것은 11분의 전체 에이전트의 11분의 4는 첫 번째 노선을 선택하고 전체 에이전트의 11분의 6은 두 번째 노선, 나머지 11분의 1은 이제 세 번째 노선을 선택하는 게 이제 내시 균형점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지금 페이오프 펑션을 누가 결정하나요? 이것은 그래프를 보는 순간, 즉 길의 모양을 보면 딱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지금 저런 함수를 만든 건가요?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저희한테 페이오프 함수를 줬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게임 이론, 이제 프레임워크를 저희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을 할 때는 한쪽 분야는 의사결정 모델을 설계하는 게 한 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게임 자체를 설계하는 게 이제 한 개의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보틱스를 제외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 건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설계하면 이제 에이전트들이 최적화된 이제 그 전략을 선택해서 그 바이러스 퍼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이제 거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의사결정 모델을 설계하는 데 주 목적이 되지만 이제 똑같은 게임 프레임워크를 의사결정 문제에 도입할 때는 그 의사결정 모델뿐만 아니라 게임 모델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모델이 좋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들의 의사결정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제 반복적인 전략 선택을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들의 전략 선택이 4시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제가 오늘 이용할 게임 종류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크니컬한 컨디션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밑에 참고 문헌에 보시면 이제 컨스트럭티브 게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을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오프 함수 F가 게임 정의하기 위해서 주어졌을 때 함수 F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이 해당 게임을 이제 컨스트럭티브 게임이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컨디션 게임 같은 경우에 페이오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면 이 함수가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컨디션 게임은 컨스트럭티브 게임의 한 개의 특별한 예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주어지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사결정 모델이 되겠는데요. 의사결정 모델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 개는 학습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학습 규칙을 이제 보통 함수 로로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 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페이오프 벡터 P에 의존하고 또 그리고 population state X에 의존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학습 규칙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학습 규칙을 바탕으로 현재 선택하고 있는 제2번째 전략을 버리고 이제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는 그런 학습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이제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학습 규칙 중에서 스미스 학습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미스 학습 규칙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이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현재 선택하는 전략의 페이오프하고 이 다른 전략의 페이오프하고 비교해서 다른 전략의 페이오프가 높을 때 그 차에 비례해서 이 다른 전략으로 이제 변경하는 이제 그런 학습 규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학습 규칙 중에서는 이제 로직 학습 규칙이라고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로직 학습 규칙은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가능한 전략들의 페이오프들을 다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한 페이오프에 비례해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학습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습 규칙은 이제 에이전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이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룰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언제 이제 에이전트들이 언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타이밍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파플레이션 게임 안에서 사람들이 통상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에이전트가 언제 전략을 바꿀 수 있는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통계나 이제 확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의의 시간대에서 그 값이 일씩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제 파플레이션 게임에서는 이제 가정하기를 모든 에이전트가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가진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가 주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포화성 프로세스의 값이 일씩 증가하는 그 순간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다른 전략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으로 정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이 포화성 프로세스하고 이제 전략 변경 타이밍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포화성 클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각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포화성 클락이 있고, 이제 포화성 클락의 시침이 일씩 증가하는 타이밍의 시간이 되면 이제 에이전트들은 이제 페이오프를 이제 평가한 다음에 이제 도입한 학습 규칙을 바탕으로 현재 전략으로부터 다른 전략으로 이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포화성 프로세스를 쓰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포화성 프로세스의 특징 중에 한 개가 여러 개 포화성 프로세스를 뭉쳤을 때 그 증가되는 값이 이제 항상 확률적으로 항상 1을 넘는 경우가 없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 문제에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뭐를 얻을 수 있냐 하면, 확률적으로 이제 아무리 많은 에이전트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더라도 확률적으로 그 전략 선택을 수정하는 에이전트는 매 시간마다 확률적으로 최대 한 명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 population state X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간단한 이 수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Poisson process라는 이제 요인을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식의 이제 대문자 n이 이제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총 에이전트 수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통상적으로 파플레이션 게임에서는 이제 총 에이전트 수가 임의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우리가 얻는 거는 이 수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비선형 시스템의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굉장히 동일한 이제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인지함으로 인해서 비선형 시스템에서 개발한 테크닉들을 여기에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수식을 질문 조금 더 있는데요.
아, 예,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예, 이게 교수님. 로가 러닝 룰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학습 규칙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함수인데 함수면은 예. 어떤 파라미트릭 어떤 함수인가요? 아니면 러닝이라는 게 뭘 바꿔주는 건가요? 이게 아, 어떤 러닝이란 함수가 어떻게 수렴하거나 뭐 계속 바뀌거나 할 것 같은데 그 로우 같은 파라메트릭 경우는 이제, 모델인가요? 어,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이제 뭐, 인공신경망, 예를 들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파라메트릭하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아, 네, 네, 설명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이제 한 개의 예제를 이용해서 이제 아, 네. 이 아, 그러니까 학습 이제 규칙이 학습 규칙이 이렇게 정리됐을 때, 아, X가 내시 균형점에 도달하냐, 안 하냐, 그거를 이제 난리니어 시스템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함수는 이제 그 어떤 그게 바뀌는 그 확률이고 예, 예, 그게 그 어떤 신경망의 출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예. 그 학습이라는 거는 신경망의 파라미터가 바뀌는 거고 제가 함수는 얘기하는 이제 어디서 수령을 하는 건가요? 러닝 룰의 학습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시 편형점을 학습할 수 있느냐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러닝 룰이라고 썼고, 뒤에 소개시켜드릴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이 학습 러닝 룰을 설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레이닝 세션을 통해서 그 아, 파라미터로 결정된 이제 러닝 근데 룰을 그게 좀 혼동돼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러닝 예, 룰 예, 이러면 예, 저희들은 이제 신경망에서 파라미터가 예, 바뀌는 룰을 예, 갖다 예, 예, 러닝 룰이라 그러는데 예. 앞에서 롤을 해야 가는 법칙을 갖다 러닝 룰이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거든요. 아, 예, 예. 어떻게 보면 러닝 룰이라기보다는 그 어댑테이션 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댑트, 이렇게 예. 스테이트 바뀌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댑테이션 룰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좀 약간 듣다가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워서 아, 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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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참고 문헌을 보면 어댑테이션 룰이라고 쓰는 참고 문헌도 있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 쪽과 연관을 짓기 위해서 아마 러닝 룰이라는 이제 용어를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공신경망에서 뭐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그런 식의 러닝 룰을 이제 제한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네네네. 에이전트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 선택을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지 러닝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인공지능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인퍼런스 네. 룰이고 예, 예, 거기 안에서 러닝은 안에 파라미터로 이제 계속 수정이 되면서 이 함수 관계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예, 그 함수 관계가 변해서 수렴하는 과정이 러닝이고 다 예, 러닝이 되고 나면은 그 결과로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인퍼런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 요거 보면은 느낌이 이제 어댑테이션 룰 또는 인퍼런스 룰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신경망을 학습해서 함수가 학습되는 과정이 이제 러닝 룰이 되는 예, 거예요. 뇌 예, 입장에서 예, 보면. 예. 그래서 인공지능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러닝 룰이라 그러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음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이해했습니다. 네. 연구하시는 분 앞에서는 러닝 룰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통상적으로 진화 동력학 모델, 이제 영어로는 에볼루셔너리 다이내믹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에볼루셔너리 다이내믹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에이전트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고 이제 수학적인 분석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금방 이제 도출한 수식이 이제 난리니어 시스템에서 자주 나간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개발된 테크닉들을 도입할 때 이 수식을 이용하면 이제 가장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 게임 모델을 구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러닝 룰을 하고 그다음에 포화슨 클락 두 개를 각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로보틱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된 이제 연구 질문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러닝 룰을 선택을 하면 population state X가 내시 선형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의 테크닉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난리니어 시스템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이면 이제 리아포노프 안정성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리니어 시스템이 있을 때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스테이트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제 리아포노프 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아, 스테이트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난닝 시스템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지만 이제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리아포노 함수를 찾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이제 널리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그 게임 이론을 이용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동성을 기반한 방법을 통해서 이 리아포노프 함수를 찾을 건데 수동성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볼 수 있도록 밑에 참고 문헌을 놔뒀는데 이제 수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로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회로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입력으로 어떤 전류 I를 흘려보내고 이제 출력으로 전압 V를 이제 측정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곱하면 이제 순간적인 전력이 계산되고 그 순간적인 전력의 시간 변수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회로망에 제공된 총 에너지 양이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신경망 그 회로망 안에 이제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지 함수라는 걸 정의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회로망 안에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망이 이제 수동성을 띠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에너지 양이 이제 우리가 밖에서 제공해주는 에너지량보다 작을 경우에 이 회로망이 수동성을 띈다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먼저 위에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델이 수동성을 띠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지 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밑에 있는 게임 모델도 수동성을 띠는지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스토리지 함수를 얻게 되면 이 두 스토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리아포노프 함수를 설계하게 되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population state가 이제 내시 선형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두 번째 참고 문헌을 보면 이제 수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에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생략을 하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참고 문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미스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 규칙을 정의를 하면 그 에볼루션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발표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컨트랙티브 게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F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수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정책을 전략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스미스 러닝 룰을 따르고 이제 에이전트들이 컨트랙티브 게임에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앞서 설명드렸던 수동적 방식과 이제 리아포로프 안정성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population state X가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도착한다는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돌려보면 이제 에이전트들은 이제 스미스 러닝 룰에 따라서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컨디션 게임에서 이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선택을 하면 이 밑에 시뮬레이션이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빨간 점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내시 평형점이고 이제 파란 점들이 이제 population state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초기 값에 시작하는 이 population state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4시 이제 편향점에 도착하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앞에서 보여준 예제는 이제 러닝 룰이 스미스 러닝 룰일 때 이제 population state가 4시 선형점에 도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소개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 수동성 기반으로 한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러닝 룰을 설계하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러닝 룰도 설계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동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토리 펑션 이 두 개를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이제 그 결과로 얻는 에볼루션 다이내믹스 모델이 수동성을 띠게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 두 함수를 설계를 할 때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닝 세션을 설계한 다음에 그 트레이닝 세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제 트레이닝 세션을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멀티 에이전트 디시전 메이킹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연구 결과는 없는데 이제 차차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모델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좀 스태틱한 모델, 그러니까 이제 페이오프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페이오프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모델보다는 이제 이거를 뭐 조금 더 다이내믹한 게임 모델로 확장을 해서 이제 다이내믹한 게임 모델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때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그 예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멀티 로봇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러한 다이내믹 게임 모델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아까 전에 이제 발표 초기에 말씀드렸던 유행벽화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이제 최대한 막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연구 문제로 풀 때 이렇게 다이내믹한 게임 모델도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간략하게 첫 번째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응용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두 번째 참고 문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리어프너프 안정성을 판단하는 이제 똑같은 기법이 이제 다이내믹한 게임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참고 문헌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10분 동안 제가 간략하게 이제 로봇 애플리케이션의 이 다이내믹한 게임 모델이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로봇들이 이제 땅에 떨어진 이제 자원을 찾고 이제 수집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는데 주어진 환경을 제가 임의로 이제 4등분 해가지고 4개의 패치로 이제 나눈 다음에 로봇이 한 개의 패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원을 찾고 습득하는 것을 이제 한 개의 전략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한 환경에서의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변수 Q를 도입할 건데 i번째 요소 QI는 i번째 패치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가정하기를 이 각 패치에 있는 이제 자원의 수는 이제 상수 WI에 비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이런 가정을 하고 있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i번째 전략을 선택해가지고 i번째 그 해당되는 패치에서 그 리소스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이제 QI의 값이 이제 감소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전략을 선택해서 패치 간의 이동을 할 때는 이제 그 페이오프 펑션,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페이오프 펑션이 각 패치에 이제 있는 자원의 수에 동일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 모델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때는 그 전략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러닝률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걸 실제로 이 전략 에이전트들이 전략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땅에 떨어진 자원을 발견하고 습득하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초과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그 임플멘테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임플멘테이션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는 동영상처럼 이제 로봇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두 개의 패치를 막 이동하면서 이 땅에 떨어진 자원을 습득하고 이제 이런 응용 분야를 이제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러닝률은 이제 스미스 러닝률이라고 임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개의 자원을 이제 습득할 때 한 개의 로봇이 필요한데 이거를 더 이제 인터레스팅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의 큰 자원을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로봇이 이제 협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수동성을 바탕으로 한 이제 안정성 평가 기법이 이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바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상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이제 그 리소스의 수가 패치마다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 초기에 그 각 패치에 있는 그 자원의 수는 이제 네 번째 패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형식으로 이제 패치의 그 자원의 수가 이제 초기 값으로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의 수가 증가하는 상수 W는 첫 번째 패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이제 그 자원의 증가값이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값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스미스 러닝 룰을 따라서 이제 패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기에는 많은 로봇이 네 번째 패치에 가서 이제 자원을 습득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제 네 번째 패치에 있는 자원의 수가 고갈되게 되면 이제 가장 증가값이 큰 첫 번째 패치로 많은 로봇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란색 그 원형이 이제 각 로봇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제 이 왼쪽에서 보이는 도표에서 이제 조그만 빨간색 네모들이 그 자원의 위치와 그 자원의 양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이제 각 패치마다의 자원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밑에 그 그림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로봇이 4개 패치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할 때는 네 번째 패치에 자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로봇들이 네 번째 패치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의 수가 고갈되면서 로봇들이 이제 첫 번째 패치로 대부분 이제 첫 번째 패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패치에 그 자원의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패치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측정 시간이 됐을 때 첫 번째 패치의 증가율을 이제 굉장히 큰 값으로 증폭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첫 번째 패치에 있는 자원의 수가 급증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자기가 도입하는 이제 러닝률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50초가 됐을 때 이제 임의로 첫 번째 패치에 있는 자원의 수를 늘리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들이 스미스 러닝 룰을 통해서 이제 패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패치의 자원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수의 로봇들이 첫 번째 패치를 이동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 번째 패치의 자원 수가 줄어들고 다른 패치의 자원수가 첫 번째 패치의 자원수보다 크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원래 있던 이제 패치로 돌아가서 이제 자원을 습득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서 게임 이론을 적용했을 때 에이전트들의 의사결정이 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이제 적응하는지, 잘 반응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제작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이제 멀티 로봇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할 때,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각 에이전트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포화순 클락, 언제 내가 의사 결정을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전략을 다른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임플멘테이션을 해야 되고, 이제 다른 임플멘테이션은 이제 학습 규칙, 러닝 룰을 이제 임플멘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포화순 클럭이나 러닝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신만이 가진, 이제 각자의 로봇이 자기 자신만의 가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수원 로보틱스나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많은 수의 로봇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식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도 낮춰주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이 이제 최적화된 상태로 수렴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귀선형 시스템에서 개발된 이론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연구 주제의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페이오프가 게임 모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게임 모델이 이제 페이오프를 결정할 때 이제 타임 딜레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앞에 이제 사용했던 제 컨디션 게임에 이제 타임 딜레이를 적용하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이제 population state가 이제 내시 이퀄리브리엄으로 수렴하지 않고 이제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좋아졌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로봇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딜레이가 있거나 아니면 패치 간의 이동에 타임 딜레이가 있거나,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좀 더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 할 때 이렇게 타임 딜레이가 고려된 게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제 바이러스를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게임 자체를 이제 디자인한 이제 그런 연구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퓰레이션 게임이나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의사결정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CDC라는 저희 이제 제어이론에서 주최하고 있는 제어이론 이제 커뮤니티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제 큰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워크숍을 이제 동료 교수들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이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나 아니면 참고 문헌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이제 동료 교수들과 이제 카우스에 있는 제 연구실 학생들, 그리고 연구 펀딩을 제공하는 이제 카우스 학교에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